6월 27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이 1.8%를 기록하며 예상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적 완화 기조 유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돼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01%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85%, 0.96%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 완화와 독일 지표 호조 등으로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영국은 1%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2.02%, 1.6%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8%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수정치와 시장 전망치 2.4%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1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이처럼 낮아진 것은 소비 증가율이 수정치보다 크게 낮아졌고 기업 설비 투자 증가율도 하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양적 완화 지속 유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코처라코타 총재는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가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부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시기도 임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미국과 유럽 증시 이틀째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향후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를 가늠할 수 있어서 큰 관심을 모았었던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됐는데요. 잠정치는 2.5%였고요. 예비치가 2.4%. 이번에 발표된 확정치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1.8%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경기 회복 속도가 이렇게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도 시기가 아직 이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가 1%대로 올랐고요. 그에 앞서 유럽 증시는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전일에도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내 증시의 반등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6거래일 만의 반등이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꾸준하게 이어졌는데요.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한 종목도 여전히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국내 증시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지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고요.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런스 이성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경제지표가 좋아서 올랐고요. 이번에는 경제지표가 안 좋아서 또 올랐죠. 네, 맞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GDP 성장률의 발표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의 GDP 성장률 자체가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바로 1.8%라는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을 한 잠정치 같은 경우에는 2.4%였죠. 2.4%에 지금 상당히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연준의 정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잠정치에 맞춰서 버냉키 의장이 어느 정도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올해 안에 아니면 시기 자체를 좀 더 앞당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결과치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지금 이런 확정치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불러일으켜졌다는 거죠. 버냉키 의장이 했던 말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겠구나. 지금의 현 시점의 현 정책 자체가 연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에는 좀 더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좀 더 해석을 했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장중에도 상승폭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코스닥을 보시면 장중에는 상당히 빠졌다가 다시 장 후반에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인 반면에 장중에도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장중에도 계속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갔다고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60일선 테스트를 하는 과정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로 여기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쉬고 가는 흐름이 나타나느냐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10년물 국채 만기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2.535%로 떨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위험 자산에 대한 반등 모멘텀이 나타났던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 바로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도 지금 18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를 좀 뽑아본다면 애플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400 아래로 추세가 이탈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 그리고 삼성전자로 대견되던 그런 IT군의 핵심 이 두 기업이 둘 다 주가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외적인 부분 그러면서 소비가 어느 정도 위축된 상황에 글로벌적으로 판매량 자체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한 번 더 우려감 있게 보시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 자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저점을 알 수가 없다. 맞습니다. 어제도 3.5%가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1229 60센트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금에 대해서 혹시나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바닥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5% 급락했던 코스닥이 어제 장에서는 반 정도 낙폭을 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코스닥 사야 할 때인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어제 코스닥 시장 흐름 좋지는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닥이 장 시작할 때부터 2%가 올라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장 마감할 때는 2.5%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또다시 그 낙폭, 그 상승폭을 또다시 다 반납을 했죠. 반납을 하고 난 다음에 장 마감 때 맞춰서 다시 장 후반 때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경상수지가 흑자가 됐다는 속보가 나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외국인 매도세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집중적인 고평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어제의 상승폭 자체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 게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가 긍정적으로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에 의해서 시장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장중에 빠졌을 때는 바로 기간에 또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더 나았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어제 랠리를 펼쳤던 업종 자체가 바로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제약주 그리고 IT주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가장 많이 빠졌던 업종이었던 IT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지금 제약업종과 게임주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랐다는 점이죠.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유념있게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곧 셀트리온이 유럽에 대해서 승인 허가권이 발표가 되죠. 그런 부분 자체도 좀 더 외국인이 염두에 두는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까지 뺄 때까지 뺐고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초입 구간까지 내려왔다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군이 바로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샀던 종목이 바로 시젠이었고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바이오 제약주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에서 바닥 다지기가 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급하게 쫓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낙폭 자체가 상당히 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앞에 있던
하락형 음봉 자체에 잉태되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 반전 상황 자체가 나오지는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상황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500포인트 자체를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지 여부를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쌍바닥권이 형성이 된다면 480포인트 하단 자체를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보여주는지 그 두 가지 관점으로 경우의 수를 좀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키포인트는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겠죠. 외국인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외국인이 랠리를 펼쳐줘야지 증시는 좀 더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꼭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닥에 대한 확인은 외국인들의 매수 여부 주목해 보시면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제약주와 그리고 게임주가 강세를 보였던 점 기억에 남겨두자라는 말씀이셨는데 오늘 관심 종목 보니까 어제 가장 두각을 나타냈었던 게임빌이더라고요. 삼성전자의 글로벌 모바일 서비스 파트너로 선정됐다라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게임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포제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만큼 앞서서 유상증자의 물량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됐었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 자체가 주가가 하한가 2번 내려가는 모습까지도 나타냈었는데요. 그런 우려감을 불식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업은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인식이 좀 더 강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투자자별로 한번 보시더라도 어제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좀 더 동반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시세의 초입 구간까지 내려왔다고 아까 전에 제약업종과 게임업종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세를 어느 정도가 우리가 주는 구간 거래량이 폭등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한 번 더 달려갔던 구간에 왔던 종목군들이 어제 큰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만큼 시세, 추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왔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대규모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우려감이 너무 많았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 자체는 바로 투자 계획을 좀 더 확립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처를 좀 더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기업은 2분기 실적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게임빌과 지금 컴투스 이 두 기업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게임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게임빌만이 좀 더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결제라고 하는데 무료 게임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유혹적인 부분 자체를 좀 더 겨냥을 해서 30대부터 50대까지 어느 정도 남성 팬들을 어느 정도 고객으로 잡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매출 구조 자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가 바로 리니지라는 게임 하나로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바일 게임 안에서 좀 더 주요 고객층 그리고 정말로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고객층을 확보한 게임빌이 좀 더 유리한 업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매수가를 한번 정해 보신다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0원 부분을 우리가 매수가를 조금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번 더의 바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하단에 72,000원 자체를 손절선을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상한가 자체를 무너뜨리는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전략 그리고 상단에 9만원대를 우리가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게임빌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분석해볼 테마는 앞서 이상로 전문위원님과도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모바일 게임 관련주라고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종목이 겹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예, 어제 일단 그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역시 뭐 상승이 전체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 모바일 게임주의 상승이 가장 특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게임빌 위주의 상승이 가장 그 화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뭐 앞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신 것처럼 그 삼성 관련 이슈가 좀 있었고요. 또 그동안 연속 급락에 따른 낙폭 과대에 따른 반전 포인트 이런 것들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종목에 대한 의견은 저는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 게 네. 일단 뭐 지금 현재로서는 게임빌 위주의 상승이 나왔고 컴투스나 액토즈 소프트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이 게임빌 같은 이런 좀 덩치가 큰 종목들, 중형 종목들에 대한 진행은 전적으로 저는 수급에 달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결정이 나버리고 또 실제로 과거에 그 코스닥 시장의 중요 종목들 특히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군들이 보면은 수급에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붕괴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SM 같은 주식이었는데요. 일단은 SM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오다가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으로 하한가를 두세 번씩 맞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은 요즘 시장을 보면은 자금이 시장 전체적으로 광대하게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매수 주체들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진행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그 실적 증가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돌발적인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바람에 기관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해버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 하단으로 지지를 받고 있었던 8만 원대 후반이나 9만 원대를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세를 붕괴시킨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 기관이 다시 복귀를 하기까지는 좀 그 어려운 진행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실질적으로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특별한 매수 주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간적인 반등만 좀 나온 상황이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반등은 좀 더 나올 걸로 봅니다. 하지만은 그 결국은 이제 저항 라인이 되는 85,000원권에서 9만원 사이 정도 가격을 넘지 못하면은 이번 반등 줄 때 주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등의 목표치 가격이 앞에서 제시한 우리 이상로 전문위원회 목표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실제 단기 대응은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주, 그와 관련해서 게임빌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까지 함께 해봤고요. 지난 종목 AS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24일에 말씀해 주셨던 이지바이오인데요. 어제장에서 한 10%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수익권으로 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은 종목들이 수익 전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도 이제 시장이 결국 반전을 하면서 종목이 올라왔는데요.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또 그런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 그 추세를 완전히 중기적으로 붕괴시키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적어도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추가 반등 좀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목표가 5,200원까지 좀 더 홀딩하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5,200원까지 조금 더 기다리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거래소의 골프존인데요. 골프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실 단기적으로 이 종목도 추세가 잘 가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하락 때문에 과매도 국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시장의 약세에 의해서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또 다시 수수료 인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또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매매 주체인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대응도 보시면은 특별하게 매도 대응을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보다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58,000원에서 59,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우선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인 63,000원 정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55,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부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빠지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어제 예상하셨던 대로 코스피 반등폭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려던 중국 증시도 장중에 2% 가까이 또다시 밀리면서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물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오늘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다른 나라 증시하고 좀 비교할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보이느냐 이걸 한번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증시가 이제 위쪽에 붉은 게 이제 미국 증시고 상해 종합 증시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이 상해 증시하고 똑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본 증시를 볼 것 같으면요. 일본 증시는 수익이 올라들어서 25%, 다우존스 지수 11%, 중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증시가 9.5%, 우리나라 증시가 마이너스 11.8%. 결론은 뭐냐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운 틀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미운 틀이 바뀌었느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강대국 눈에 특히 이제 미국 눈에 좀 벗어난 그런 모양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의 이제 하락이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종가 종목이 어제 이제 600개 상승에 200개 하락인데 주식은 어제 여러분 크게 한 2포인트밖에 못 든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삼성전자 추정 실적 같은 걸 보면 절대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는 그런 모양인데 삼성전자를 너무 홀대하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 삼성전자가 과연 얼만큼 빠졌느냐 볼 때 67만 원에서 지금 왔을 때 충분하게 빠졌다. 물론 67만 원,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10조에서 한 8조 5천억 된다 하더라도 글로벌에서 삼성전자만한 수익이 없다. 이거는 결론은 뭐냐면 삼성전자를 잡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흔드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때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팔았는 것 같지만 한 2% 정도 팔지 않았습니다. 보유 물량에. 추가적으로 팔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께서 저는 자신감 있게 한번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400일 이평에 닿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손절매는 좀 자중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제 지금 자리가 90%는 분명히 바닥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이 너무 지금 자리에서 공포를 느낄 것 같은데 공포 느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 주식은 제가 여러분 상승해서 38% 조정이 1920포인트였는데 이번엔 1978 상승폭 62% 하락함으로써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걸로 믿고 우리 개인들은 거의 다 물린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조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어제가 여러분 일목균형표상에서 변곡점을 맞이하는 부분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저점만 1970포인트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일단은 반등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지수 자체는 제가 볼 때 한 15포인트 이상 오늘 반등하지 않을까. 그 사이 글로벌 증시가 이틀 연속 떴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틀 전 뜨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뜬다면은 주식은 예상외로 1800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식시장에서 23년 있었는데요. 월봉 피봇을 떠나서 이만큼 하방 이탈하는 모양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피봇에서 보시면
지금 자리의 피봇이 여러분 피봇 하단에 일단에서 지지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피봇 이번에 이제 주 피봇이 월 피봇을 하방 이탈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인 경우에는 주가가 튕겨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손절 맺히는 것은 외국인 조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등락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입니다. 상위 종목들 보면 최근에 코스피 10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사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반등할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도 어제 잠을 설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특히 코스닥 갖고 계시는 분들 저한테 원망하는 분들도 있고 원망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청송님이 이제 빠져라 캐가 빠졌지 않냐 이런데 제가 빠져라 캐가 빠진 경우가 있겠습니까만은 일단 코스닥 종목이 신용 부분이 굉장히 부분이 높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주식 승체나 수익을 말하다 해서 신용이 굉장히 늘어날 때는 주가 가는 종목에 신용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신용이 5조 3천원까지 늘어날 때 그때 여러분 그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내가 여러분 경고하면서 여러분 코스닥 신용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고단을 겪을 거고 힘들어할 것이다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자리에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빠졌다. 그렇지만 코스닥이 반등하는 것은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봐야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테마 주식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오른다 해놓고 잡주 추천하는 잡놈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 종목들도 지금 우량주 저점 다 할 것 없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주가가 빠졌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장이 우리나라 주식이 전저점을 항상 이탈할 때는 무역이 흑자보다는 적자 날 때 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역이 흑자나면서 갔다. 결론은 뭐냐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1880 이하에 나오는 이 부분은 언더슈팅이다. 언더슈팅 부분은 주가가 V자로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국면인데 이 V자가 바로 뜨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그재그로 뛰는 그런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바닥에서 치고받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가 여러분 변곡점이죠. 변곡점이 11일 후에 또 변곡점이 있습니다. 11일 후에 변곡점이 있으니까 이 변곡점 주가가 여기서 반등한다면 11일 후에는 또 어떤 모양을 보일 것이 아직까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어제 변곡점이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왔다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오늘 제가 볼 때는 1825포인트까지는 안 가더라도 1810포인트까지는 한번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512평 자체가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1806포인트 넘어가면 512평이 넘어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512평 넘어가는 그런 국면에서 있기 때문에 512평을 만약에 안착시킨다면 예상외로 장 자체가 오늘 강한 모양을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프로그램 매도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외국인들은 선물 부분에서 지금 1조 5천억 매도 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아직까지 칼을 안 빼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장 자체는 거의 바닥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요. 외국인도 기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는 보실 거는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플러스 부분, 두 번째는 상해종합증시. 상해종합증시가 어제 기관이죠. 상해종합증시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올라 하니까 기관들이 개입을 했습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상해증시를 큰 폭으로 올리는 그런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해증시가 마이너스 4포인트 떴다가 저도 충격받는 그런 지수로 오고 있는데요. 상해증시의 양상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상해증시만 보시면 된다. 제가 여러분 상해증시 계속 봐야 된다 했는데 안 본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상해증시는 계속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 수출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OECD 증시 모두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절대적으로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럴 때서 주식 손절매하는 거나 현명하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힘드시죠? 그렇지만 주식은 썩지 않고 방부제가 필요 없는 주식이다. 전제 조건은 우량주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량주 사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 지금 손절매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OV이자는 아니라도 EV이자 내가지고 지금 저점에 주식을 사는 관계다. 제가 강력할 때는 OV이자죠. 지금은 EV이자까지는 내도 주식을 사도 분명히 돈 먹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신 차려라. 제가 볼 때는 정신 차려야 되는 기관들 지금은 기관들이 뭐를 해야 될지 분명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청송천읍 신창환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이 코스피 바닥일 가능성 90%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손절매할 자리 아니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못 얻었던 것까지 반응을 한다면 오늘 장에서는 1800선 이상으로 뛰어넘으면서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셨고요. 지금까지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석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기아차입니다. 네, 자동차 및 부품 관련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와 함께 국내 자동차 완성자 업계를 선도하는 메이저 자동차 회사입니다. 주력 신차들의 해외 시장 수출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으며 회사의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간 일본발 양적 완화 정책으로 피해를 보았으나 일본 내나 강세로 인한 지혜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700%로 우량한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전에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그 매수를 줘가지고 한 5%, 7, 8% 수익을 주고 매도를 했는데요. 다시 재상승 구간입니다. 어제 제가 현대차를 추천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할 것 없이 어제 장중 2% 수익이 났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밀렸는데 재상승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를 들겠습니다. 매수가는 58,000원에서 6만원 사이입니다. 목표가는 65,000원, 약 10%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56,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아차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지난 종목 AS를 곧바로 받아보겠습니다. 25일에 말씀해 주셨던 셀트리온이 어제장에서 장중 6% 이상 오르면서 목표 가격 39,000원이었나요? 터치를 했던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제가 그 이틀 연속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다행히 어제 장중 6% 정도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입니다. 또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석에서 약 1,500억을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일단 오늘부터 상승 시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목표가인 39,000원 또 4만 원을 넘으면 분할 매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보니까 시장과 종목들이 반등으로 돌아선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어제 그 방송국에 갔다가 근처 건물에서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자신과 주위에 일하신 분들이 주식 투자 코스닥에 들어와서 약 30에서 40% 정도 손실이 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시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리며 올라옵니다. 부디 신용이나 스탁론으로 인해서 깡통 차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서울경제 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에서 좌측도로로 100m 정도 오시면 한성원 302호에 있는 주원투자 SS에서 선물과 주식에 대한 기법 강의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6월 27일 목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인프라웨어를 꼽습니다. 글로벌 오피스 시장 변화에 주목하는데요. MS 오피스를 탈피해 안드로이드 및 클라우드 기반으로 빠르게 이동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올해 소프트웨어 기업 본연의 고수익 턴어라운드가 확대되는 시기라고 평가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은 삼성중공업을 꼽았습니다.
주력선 쪽인 드릴십 발주 모멘텀 부재와 수익성 우려로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정식 수출 설비, 드릴십, 생산 설비 등의 수주 모멘텀은 여전하다고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은 현대산업을 추천합니다. 현대산업의 부동산 보유 규모와 또 내년도 ROE 회복세를 감안할 때 저평가가 심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자체 사업과 민자 사업 부문에서 급격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3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키움증권입니다. LS 산전을 꼽는데요. 주력인 전력기기와 자동화기기는 확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고 자동차 전장, 스마트 그리드, HVDC 등을 중심으로 핵심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들 신규 산업은 국내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해외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은 우리금융을 꼽았습니다. 우리금융 분리매각 결정에 따라서 지방은행 인수합병 후 2012년 말 기준 자산규모 70조 또는 67조 원의 대형 지방은행 탄생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증권 계열은 우리금융이 주관해 일괄 매각을 할 예정이고요. 매각할 시에 매각 대금은 우리금융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유입에 따른 우리금융 주주가치 증가와 배당 여력 증가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4,000원 유지합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요. 오늘장 자세한 대응 전략 알아보고요. 그리고 신규 편입 종목이었던 인프라웨어 설명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 시장 흐름 전체적인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하반기를 좀 생각하는 예.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역시 유로존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고려해볼 만한 하반기 변수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탈리아가 최근에 금리 급등세를 보였는데 역시 이탈리아의 경기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 문제가 좀 더 불거진다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변수로 떠오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탈리아의 채권 만기가 8, 9월에 집중적으로 도락을 하는 상황이고 또 9월에 독일 같은 경우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이 한 8, 9월 정도에는 다시 한번 시장 수면 위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전반적인 이탈리아 문제였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글로벌 증시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그리고 중국의 신용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하지만은 역시 반등 폭은 종목별과 업종별 그리고 해외 시장과의 차별화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유는 외국인 매도세로 꼽고 있고요. 하지만은 글로벌 증시와 동반해서 국내 시장도 제한적인 반등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역시 낙폭과 대주가 가장 큰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낙폭과 대주에 대응을 하고 향후에 주도주가 될 만한 업종을 찾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신규 편입 종목 인프라웨어이던데요. 자세한 설명과 함께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글로벌 오피스 시장 변화에 대한 주목을 하면서 인프라웨어에 대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MS 오피스를 탈피해서 최근의 추세는 안드로이드 및 클라우드 기반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프라웨어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 본연의 고수익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올해 실시가 되고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시장에서 MS 점유율을 뺏어오는 구조로 인프라웨어가 추가적인 점유율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는 내년에는 역시 실적 증가폭도 올해보다 좀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승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목요일장 출발을 25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동시효과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 예상지수는 1789포인트 0.3% 정도 오른 수치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496포인트로 0.7% 정도 오른 수치 예상지수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코스피 1800, 코스닥은 500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일정부터 체크해보고요. 전반과 함께 대응 전략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30일까지 중국 국빈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양국 정상, 그러니까 한중 관계에 대한 평가와 또 미래 비전,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긴밀한 협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의 이제 교류 협력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 대기업의 이제 총수들과 함께 이제 같이 이제 중국 방문도 한다니까요. 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EU 정상회담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제 탈세에 대한 대책, 은행 연합, 또 성장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른 흐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ITS 게임 2013이 오늘 이제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에 따른 관련주, 게임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이제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가 오늘 2013 이제 개최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 이제 주라기 공원 3D가 오늘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이제 3D 관련된 산업, 그리고 영화, 그리고 3D 매체에 있는 안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 수혜주들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JCE가 상호 변경을 하죠. 오늘 조이시티로 상호 변경이 된다는 점,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해외 쪽을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좀 많이 발표되고 또 경제 지표도 많이 발표되는데요. 오늘 미국에서는 5월달 잠정 주택 지수에 대한 발표가 있다라는 거. 보통 우리가 잠정 주택 판매 지수라고 했을 때 기존 주택 판매를 이제 한 달에서 2달 정도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의 역할로 보고 있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면은 주택 판매 활성화, 그 이하면은 판매 부진을 나타내는데요. 결국 잠정주택 판매 지수를 놓고 볼 때 100을 기준으로 만약에 100 이상이면은 주택 활성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5월달 미국에서도 5월 개인소득, 개인소비 지출,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유로존에서는 5월달 총통화 M3에 대한 공급, 그리고 6월 소매업 구매관리 지수, 그리고 6월 산업동향지수와 경기 체감지수에 대한 경제지표가 발표된다는 점, 그리고 영국 쪽에서는 오늘 1분기 GDP, 그리고 독일에서는 6월달 실업률 경제지표의 발표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좀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투매율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축소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 코스닥은 이제 바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전일 제가 방송에 나와서 강하게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고, 오히려 상승 탄력이 더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결국 이번 주 내, 그러니까 빠르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내까지 500포인트에 대한 회복 구간을 좀 열어놓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코스닥 장세의 흐름으로 놓고 보았을 때 수급 자체가 많이 깨진 상황이 아니고, 더불어서 지금 월봉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을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선상에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시장의 추세는
오히려 좀 견고하게 마감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도 이제 제가 일전에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1770포인트. 자, 우리가 이제 이 구간대에서는 한번 물리더라도 한번 베팅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결국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800포인트 전후로 큰 그림을 만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일 기준으로 CLSA 창구에서 삼성전자의 매도로 시장의 베이시스를 백워데이션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가 현물 기준을 놓고 보면 고평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평가 상태를 저평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코스피 200 지수를 더 추가적으로 선물보다 성행돼서 더 고평가를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백워데이션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6월 선물 옵션 만기일에 넘겨 가지고 온 이 선물 매도 물량들을 좀 청산해지어야 되는 여부를 좀 봐야겠고, 더불어서 지금 옵션 쪽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옵션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한 1800포인트 수준까지 올려놓고 이 1800 구간에서 다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여전히 시장은 충분히 큰 반등을 좀 그릴 수가 있다. 결국 코스닥은 500포인트 회복 시도가 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1800포인트 전후로 그리고 1770포인트 기준으로 시장은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낙관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경상수지가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규모도 사상 최대였는데요. 이렇게 유례없는 흑자 기록을 내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도 일부분 불식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시장 바닥에 대한 이야기도 점차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흐름 예의주시하시면서 대응 전략 차분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금요일이죠.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